네, 안녕하세요. 백금대 여러분. 오늘 한 주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행보를 오래 하고 있죠.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브리핑 드렸던 내용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지지 라인은 비트코인 25.6K 라인을 보고 있고요. 2차 지지 라인은 24.9K에서 25K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 파동상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이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RSI 보조지표를 봤을 때 RSI 보조지표를 키고 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미 비트코인은 이 하락에서 과매도에 돌입을 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빠졌을 때 비트코인의 저점은 하락했지만 아마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매도권에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가 걸릴 수 있다. 주가의 저점은 하락했지만 RSI 저점은 상승하는 이런 상승 다이버스가 4시간 봉상에서 걸리면 추세가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매매 전략은 24.9K에서 25K 라인, 이 라인까지를 일단 매수로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24.5K 라인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매매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1일 영상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지지 라인 25.6K 라인, 2차 지지 라인은 24.9K에서 25K 라인, 근거는 9월 1일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손절가는 24.5K 라인이 깨질 시 손절로 보고 있고요. 대략 손절 퍼센테이지는 1.7% 정도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사용하시고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가지고 레버리지 관리 필수로 하시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로 해외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트레이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가레스 솔로의 최근 분석 정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31,000달러 주변에 저항을 나타내고 있고, 긍정적인 뉴스에도 시장의 반등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고 있는 기술적 지지 라인은 25,000달러를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20,000달러, 세 번째로 작년에 나왔던 저점이죠. 15,700달러 가격대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15,7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2024년에는 바닥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대표적인 하락을 좀 보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분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영상입니다. 꽤 최근 인터뷰 영상을 정리한 해외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정리를 해놨고, 제목 썸네일은 You just need 0.1 비트코인, 지금 당장 0.1 비트코인이라도 필요한 이유라고 좀 지역해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난 1년 반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략 100% 상승했지만 금의 가치는 25%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스마트머니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화폐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로써 탈중앙화되고 주권 없이 가치 수선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중요 자산 가치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코인상에서 접하는 방식이 세 각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장기 단기로 나눠볼게요. 장기 투자로 나눠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코인상에 생기는 이런 변동성의 매력을 느끼고 단기 매매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트 매매,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겠죠. 여기서 잠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주식 선생님 시골의사 박ገል천님의 영상을 잠깐 보시면,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40년간 투자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상위 30% 이내에 드는 투자 수익률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위의 부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투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1년, 2년, 3년, 4년의 수익률 기준으로는 워렌 버핏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별처럼 많았고, 대한민국에만 해도 워렌 버핏보다 돈 많이 번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수백만 명씩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워렌 버핏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그것이 주식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냐라고 물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역시도 주식 부동산 사고 팔고 하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오늘 내가 뭐 좀 사놨는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막 집에서 막 화장실에 이게 막 배도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기회, 이 평균에 쭉 서 있다가 어떤 특별한 기회가 풍 뛰어들 때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기 전에 혹시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계속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어쩌면 그것이 운이 맞아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단기 투자, 단기 매매로서 복리로 자산을 증식할 수는 있지만, 정말 길게 봤을 때, 길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 매매와 장기 투자는 아예 장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매매라는 장르가 장기 투자의 수익률을 길게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클 세일러 아저씨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믿으신다면 투자 비중의 어느 정도는 정말 길게 끌고 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장기 투자를 마음 먹고 투자를 하는데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거나 변동성에 조금 수익을 보고 팔거나 조금 손실 보고 팔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를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라는 철학적인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코인 하신 분들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를 많이 쓰실 거예요. 업비트를 캡처해 왔습니다. 업비트가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아요. 해외 거래소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업비트가 되게 인터페이스가 좋다는 걸. 근데 이런 인터페이스, 업비트 국내 거래소의 인터페이스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심리적 환경 요인을 주는 인터페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거래소랑 차이를 보면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는 그냥 창 키자마자 수익 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매수가에다가 평가손익 수익률이 오른쪽 상단에 뜹니다. 이게 가장 눈에 많이 들어가요. 업비트 키면은. 그리고 투자 내역 가시더라도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평가손익 수익률, 총 매수 자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률, 평가손익이 다 나와요. 이런 가격적인 변화가 계속 보이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은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외 거래소에서 보내놓고 매집을 해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음으로 보시는 게 이제 바이낸스 자산창이에요. 바이낸스 어플로 봤을 때 자산창인데, 해외 거래소 어느 곳이든 그냥 홈 화면을 켰을 때 로그인하고 내 자산과 수익률이 떠 있지 않아요.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 내역을 보여야겠죠. 여기 월렛, 내 지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뜨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오른쪽 위에 이 눈 버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암호화가 됩니다. 내가 볼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요인을 환경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좀 해외 거래소가 이런 툴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장기 투자를 성공하는데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장기 투자에 성공을 했어요. 다음 고점 사이클이 왔어. 보통 고점 사이클이 오면, 이런 불장이 오면은 고점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끕니다. 김프가 꼈다라고 해요. 이 김프가 끼는 게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국내 거래소의 코인이 해외 거래소보다 시세가 비쌌을 때 김프가 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고점에서 김프가 얼마나 끼냐? 40%씩 껴요. 40%. 지금 2018년대 고점 김치 프리미엄을 보시면은 44%, 44%, 45% 이런 식으로 꼈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그랬냐? 보시면 이제 코인판에서 제가 이제 찾은 건데, 김프 뺄 생각 안 하고 반등 쳐주고 있네. 이때 김프 40% 실화냐? 이런 글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40%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내가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하고 고점에서 팔 때 매도가 대비 또 40%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꿀일까요? 이제 이 프리미엄, 이 김프를 또 잘 이용을 하면은 해외 거래에서 추적한 코인을 팔 때 이런 이득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주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쭉 정리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제 개인적인 단기 매매는 24.9K에서 25K를 한번 매수를 보려고 합니다. 대신 24.5K 깨질 시 리스크 관리할 겁니다. 해외 트레이더 가리스 솔로에가 보는 기술적 주식 가격은 25K, 그리고 20K, 15.7K 이렇게 세 군데를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셀러는 이제 대규모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장기 투자를 위한 환경적인 요인을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매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고점 사이클까지 성공적으로 장기 투자했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추가 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권장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요.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